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중국 인민해방군의 권력이 붕괴하게 되죠. 경제가 폭망하고 그 외국에 대한 영향력이 증발하고요. 그리고 북한을 상실하게 되겠죠. 북한 자유화가 되죠. 이거를 이제 몰릴 때, 싸움에서 밀릴 때는 이제 뒤로 물러서 가면서 자기가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고 어디까지는 포기해야 되나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네 가지 목표 중에 단 하나도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미 경제는 금이 가가지고 막 붕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정신없이 패퇴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 제가 이 얘기는 참 그동안 말을 아꼈었는데, 저렇게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완차이나가 붕괴된다고요. 중국 붕괴돼 버려요. 멜트다운 한다고요. 차이나 멜트다운 일어나요. 녹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대만, 홍콩, 신강, 티벳이 뭐 독립해 나가는 건 물론이려니와 나머지가 한 3, 4개 지역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나머지라면 지금 이제 만주, 그 다음에 황하유역, 양자강유역, 그 다음에 이제 광동, 뭐 홍콩, 그 다음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스촨 뭐 이런데요. 충칭, 스촨 이런 데가 이제 그게 이제 나머지인데, 거기가 아마도 쌀 지역이라 그러면 양자강이 아니고요. 경계선이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지만 평소에 양자강과 황하 사이에 그 야트막한 산맥이 동서로 흘러요. 그게 진령 산맥이고, 그 산맥과 마찬가지로 또 동서로 야트막한 그 작은 강이 흐르죠. 그게 회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그 속담에 귤이 회하를 넘으면 탱자가 된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중국의 생태계의 변별점이에요. 양자강이 아니라 양자강과 이제 황하 사이에 그 진령산맥 회하 라인이 그 생태계의 변별점인데, 그 아래는 쌀 지역이고 그 위는 이제 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쌀 지역이 뭐 두세 개쯤 나뉠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콩 하나 따로 나가고, 그 다음에 광동, 푸지안, 뭐 상하이, 뭐 저장 이런 데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내륙에 이제 충칭 이런 데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물론 티벳이나 뭐 신강 이건 다 빼고. 그러니까 그 쌀 지역이 최소한 2개, 그 다음에 밀 지역이 1개 내지 2개 돼요. 우리 근데 여기서 밀 지역이라면 이제 아까 말한 진령산맥 회화 북쪽이죠. 황하유역 당연히 포함되고, 또한 그 만주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 중에는 만주가 아마 따로 독립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만주가 왜 그러냐면, 만주가 원래 여진족의 땅이죠. 근데 만주어 여진족이 쓰던 그 언어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 청을 만들면서 만주족이 다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서 지배층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 청의 지배층이 만주는 자기들의 근거지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버드나무로 쫙 라인을 만들어서 그 안쪽은 사람 못 들어가서 살게 했어요. 이걸 봉금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만주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니까 한족들이 대거 들어가서 살아버린 거예요. 한족 서민층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제 되는 거냐면, 지금 만주는 옛날 여진족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주어 자체는 거의 언어가 없어졌다고요. 아마 만주어 지금 기억하는 만주인들이 10,000명도 안 될걸요. 아주 나이 드신 분들 몇 명 빼고는. 그러니까 만주족이라는 게 여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녹아버렸단 말이에요. 중국인 안에서. 그래서 만주가 저게 따로 가지 못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슨 만주 고토를 회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만주가 한 1억은 훌쩍 넘고, 그 만주 삼성이 한 2억 이렇게 될 텐데, 제가 안 차려봐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가 만약에 뭐 우리랑 어울린다 그랬다가는 우리가 소수민족 돼요. 한국인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만주 사는 사람들은 오리지널 한족입니다. 오리지널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따로 가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간에 만주와 황하유역을 포함해서 아래 진령산맥 회하까지 가는 그 중국의 북부 지역이 고스란히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2개쯤 나눠질 거다. 그것도 이제 내륙과 오히려 이쪽, 해안 쪽, 뭐 이런
상황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 권력을 잡고 있는 지배층들이 아까 그 4개 중에 대부분을 포기해버리고 완차이나를 이루겠다. 예를 들어서 공산당 인민해방군 권력 없어져도 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향해서 나갈 거야. 그래, 우리 국가자본주의, 내부식 민지, 디지털 전체주의 다 버려. 그리고 우리 시장 중심으로 해서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외국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경제 침탈, 주권 침탈 같은 거 안 할게. 우리 이제 얌전히 살게. 그 다음에 우리 국제 안보 질서 100% 존중하고 살게. 그럼 북한 손절매, 이란 손절매, 베네수엘라 손절매 다 손절매 할게. 이러면 완차이나가 유지가 돼요. 이러면 이 4개 중에 한 최소한 한 3개쯤 하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포기를 안 해. 이 4가지의 그 자기들 야무진 꿈을. 그러면 이거는 멜트다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망상 때문에 중국이 멜트다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이 3,500년 제국의 그 흐름을 받은 그 이상한 21세기의 그 중화 제국이 멜트다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 중국의 멜트다운 전략은 결국 3면 공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멜트다운 하는 과정에서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0년, 20년 걸쳐서 펼쳐질 일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이제 무시무시한 군사 포위를 하게 될 거다. 이게 미국이 작년에 INF 탈퇴를 선언한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조약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INF 탈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미 의회가 그 결정을 하면 이제 신형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NF, 그리고 이걸 개발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술 핵무기.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를 시켜놓고 너희 꼼지락 달싹 잘못하면은 아주 멸절되는 거야. 라고 딱 포위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특별히 공작 안 해도 미국의 이런 결연한 의지를 감지를 하기 때문에 홍콩 등 이제 완차이나 균열을 향한 독립을 향한 내부 저항운동들이 막 이제 수그러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무력으로 짓밟아서 옛날 천안문 때처럼 뭐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학살을 못 한다고요. 왜냐? 그 학살했다가는 중국 투자, 또 중국 여행, 중국 상품 이거 전체를 보이콧 해버리게 되니까. 전 세계가. 그 학살을 못 해요. 저항운동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째 결정적일 때 그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시킬 거란 말이죠. 중국이 무력화됐을 때 어느 정도. 즉 북한 급변 사태 때 쟤들이 개입 의지가 없다라고 미국이 판단하면 이걸 접수 해방시키게 된다고요. 이걸 향해서 급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급가속의 결정적 시그널이 이번에 한 서너 개가 한꺼번에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이 아직 중국에 대해서 관세 안 먹이고 있던 3천억 달러 상품군에 대해서 10% 관세 먹인 거. 그다음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거. 그다음에 일본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수출 관리 체제를 들여온 거. 이런 게 이제 급가속되는 조치들이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그 기억하시면 저는 이제 그 자체 핵무장 주장을 굉장히 그 격렬하게 반대해 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다 나서서 미국과의 핵무기 협정을 주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이제 몸살을 겪으면서 아주 위험한 차이나 멜트다운 과정을 이미 진입해서 밟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위험천만한 저 상태를 제어하려면, 그래서 우리한테 불똥이 튀지 않도록 만들려면 우리가 미국과 핵협정 맺어서 미국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그다음에 저 전술 핵무기를 동아시아에 배치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조만간에 아마 미국 의회가 그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결정할 거라고요. 저게 그 미국은요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저게 개발비가 한 우리 돈으로 한 얼마가 든다 그러더라. 뭐 1조인가 10조인가 그렇게 돼요. 빌리언 달러.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무기 자체의 개발비가 아니라 그 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그 운용체제. 미국은 이게 전부 정보화되고 뭐 센서 있고 위성 있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신형 무기 저런 전략적 신형 무기가 나오면 그 신형 무기를 지금 있는 그 큰 틀 속에서 같이 연동해서 지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은 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게 운영체제거든요. 이 운영체제, 그러니까 무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기 자체 개발비도 있지만 그 운영체제 개발비 자체가 또 들어가요. 그리고 아마 한 발당 한 돈 1,000만 불 할 거예요. 생산비는. 그래서 그런 거 한 기백 발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한 최소한 150발 뭐 이렇게는 이제 한반도와 일본에 배치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공론화시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이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말을 아껴왔죠. 그냥 자체 핵무기 개발 주장은 저건 말도 안 되는 망상이고 몽상이다. 아주 위험한 얘기다. 그건 당연히 위험한 얘기고요. 자체 핵무기가 아니라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미국과 핵무기 협정 맺어라. 그래서 한반도에 미국이 핵을 배치를 하고 미군이 운영해라. 공동 운영도 아니다. 아니 지금 언제 또 586 같은 애들 또 저기 뭐 땅속에 묻혔다가 또 튀어나와 갖고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같이 공동 운영합니까?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을 완전히 뒤집어 써야 돼 이제. 두 겹, 세 겹.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우리가 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진행되는 이 중국 차이나 멜트다운 과정을 큰 화를 겪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저기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어서 크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도 부실했고요. 오늘 이 정도 말씀 여쭈고자 하고요. 8월 15일 날 시청 앞에서 이제 태극기 통합 집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원래 저기 동화면세점에서 하던 일파만파, 그 다음에 시청 앞 덕수궁 앞에서 하던 국본, 서울역 앞에서 하던 애국당 여기가 다 엮여가지고 아주 큰 연합 집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 세 세력이 전부 약속하기를 이제 거기 이제 정당 쪽도 있으니까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 쪽은 깃발 안 든다. 우리 공화당 깃발 안 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전부 그냥 태극기 하나로 모여서 지금 이 문재인이 반일 히스테리 개박살내려고 하는 그 반일 히스테리 세뇌에서 아주 나라를 개박살내려고 하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빅미디어와 또 자한당과 같은 거대 야당에 대해서 이 반성과 각성을 촉구해야 됩니다. 8월 15일 날 그러면 같이 나올 준비들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